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각 정당들이 정권 심판론과 지역 권력 심판 등을 내세우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취자들의 폭행과 폭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등 현장 대원들이 고통받고 있고 치안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치매 등록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 행복한 노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3,600여 가구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2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색의 지역 권력 심판을 내세우고 있고 군소 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꺼내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총선 목표는 4년 전과 같은 18석 모두를 석권하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이낙연, 송영길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 을과 서구 갑,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 일부 선거구가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 각각 한 석씩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소 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필두로,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상임고문을 앞세우고 있고 개혁신당은 천하람 변호사를 비례순번 2번에 배치하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에서 전국적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군소정당들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광주 전라 지역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2%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5%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인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누구라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규격 이내의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는 16일 뒤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는 점차 강해지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인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보다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현장 대원들이 술에 취한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유흥가 거리. 술에 취해 넘어진 뒤 인도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소방구급대원이 다가갑니다. 혈압이랑 한번 재볼게요.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남성이 소방구급대원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나 인자 같아 볼게요. 이 사람이 아니요,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다가갔었는데 이렇게 한 대 맞은 거라서.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은 함께 있던 경찰에게도 마찬가지.
한다고 말고 네가 손안 최근 4년 동안 소방관들이 구조자 등에게 폭행당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9건. 가해자 75%가 음주 상태였을 만큼 경찰과 소방관들이 주치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남성을 겨우 순찰차에 태워보지만 거주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인근을 수차례 맴돕니다. 경찰관 4명이 지금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희 주거지도 말씀 안 하시고 이름도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여기까지 계속 뺑뺑 돌다가 왔는데 대부분 현장 대원들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잦아 처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욕설,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입건 대신 업무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네들이 뭔데 나와서 이제 나한테 이제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접수된 주치자 신고는 5만 3천여 건, 하루 평균 30건이 넘습니다. 주치자를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소방과 경찰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22일 강풍에 꺾여 구조물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던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 대해 건설업체와 지자체가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업체 측은 700톤급 크레인 등 해체 장비를 동원해 어제 새벽 4시 40분쯤 파손된 타워 크레인의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업체 측은 아직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지지대는 다음 주까지 해체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순천의 한 사찰에서 8년간 일하며 시주금 등 1억 4,8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9살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사실상 개인 사찰처럼 운영됐다며 A씨가 장기간 사찰에 거주하며 공양을 담당했고 특별한 급여도 받지 않아 경제적 공동체처럼 지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내 학교 폭력이 순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검거 현황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646명 가운데 순천시가 134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목포시 123명, 여수는 87명 등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 학교 폭력 가해자의 78%가 학생 수가 많은 1급지인 목포, 여수, 순천과 2급지인 광양, 고흥, 나주, 해남, 무안에서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치매 등록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농촌마을 회관에 노랫소리가 요란합니다. 매주 2차례 열리는 노래 강좌.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를 배우고 생활 방식을 개선합니다. 노래 부를 때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어깨놀이에서 운동한 게 좋고 집에서도 그냥 즐겁게 살고 노래 틀어놓고 그래요. 인구 6만 4천 명인 해남군에서 치매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나이는 60세 이상. 전체 인구의 4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남군은 매주 목요일을 치매 안심센터 방문의 날로 정하고 무료인 치매 안심 택시도 운행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인근 병원과 협진으로 적극적인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치매도 이제 예방과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매 환자의 돌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의 9.8%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환자는 76%인 2,247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매 증세를 숨기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 전체 신경과 전문의는 모두 3명, 그나마 민간병원 소속이어서 보건소는 이들을 파견 형식으로 초빙해 진료하는 상황. 매주 목요일은 치매 안심센터 가는 날을 적극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국가정원 재정비하고 정원 내 남문광장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최근 남문광장 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새롭게 단장 중인 꿈의 다리와 연계해 핵심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폐쇄된 순천만 국가정원. 현재 국가정원은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비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생소한 컨셉으로 튤립 50만 본을 포함한 150만 본의 봄꽃들로 화훼 조경 연출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부 곳곳은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접목된 컨텐츠들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기시는 국가정원 리뉴얼 과정에서 남문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전격 철회했습니다. 대신 남문광장 일원을 새롭게 리뉴얼함으로써 국가정원 내 새로운 명소 스페이스업으로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낡은 온실과 또 수로 등을 정비하면서 약 한 4,700평 정도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를 우주를 이번에 주제로 삼으면서 여기에 대활주로 같은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남문광장과 연결된 꿈의 다리도 상상력을 극대화해 우주선이 다리 위에 내려앉는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디지털을 융복합한 콘텐츠들이 적용됩니다. 우주선의 돔이 지금 올려져 있고 내부가 우주선 내부 체험들, 그리고 원시 순천만, 또 하나는 물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콘텐츠로 무장이 새롭게 됐습니다. 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가정원 남문광장에 대한 개방 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했지만 국가정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재기장이 이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 새롭고 다양한 실험 정신이 담긴 결과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자녀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항의 방문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소송 원고의 유자녀와 가족 등 3명이 오늘 피고인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항의 방문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왔는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송 유자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 지역의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은 총 3,625가구로 전달보다 7가구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이 1,605가구로 가장 많았고 여수 513가구, 순천 330가구 순이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2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안도걸 광주 동남갑 민주당 후보는 조선대학교에 인공지능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캠퍼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승철 광주 서갑 진보당 후보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센터를 조기에 건립하고 국제 e스포츠 박람회를 개최해 1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명 광주 북갑 국민의힘 후보는 북구에 광주 공공의료원을 유치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특히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문제는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구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30건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해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인근입니다. 주택 외벽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안쪽 벽면 타일도 들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철근 골조 공사에 앞서 터파기 때 발생한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방 안과 밭이 전부 다 금이 다 가고 균열이 가고. 공사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은 새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입 어린이를 뽑아야 할 시기에 상담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하고 가면은 며칠 동안 생각하시다가 다시 상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인 60데시벨을 넘어 2차례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소음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역시 한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7시부터 제가 지금 공사 딱 하니까 이게 하여간 그 시간대부터 깨요. 2022년 대구의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은 1,800여 건, 하루에 30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9,400여 건으로 87%가 넘습니다. 소음 민원에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가 내려진 건 200여 건, 2.6%에 그쳤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는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부터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게 방음시설 보강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쉽게 조치가 되는 상황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천공 작업 이런 거는 또 쉽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장비들이거든요. 뭐 조금 힘들하기는 해요. 소음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이어 공사 중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공사하는 곳마다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21년 만에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며 8보 능선을 넘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경남 양산의 조계종 통도사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도사 스님들이 환경단체와 함께 피켓을 들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통도사 측은 현재 설계된 상부 정류장과 산책 데크 예정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이어서 입지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블카 설립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 수행 방해가 우려된다며 설계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영축 총유 통사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통도사 본사는 물론 말사와 제가불자를 총망라해서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에 불교계가 가세하자 울주군도 적극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상부 정류장을 기존 간월제에서 신불제로 옮긴다 해도 통도사와의 직선 거리가 5km가 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구역이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부터 입구 부도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에 케이블카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탑승객들이 기존 등산로로 이탈할 수 없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도사 측은 오는 11월 세계유산법이 시행되면 케이블카가 통도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케이블카 설립 절차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종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이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이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착공도 줄줄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착공된 설악산 5색 케이블카와 함께 국내 최대의 산악 케이블카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종교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동궁원과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식물원 라원을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열기로 했습니다. 업체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게 개관하는데 경주시의회는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경주 동궁원입니다. 동궁식물원과 버드파크, 음악 분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처음 열었고 누적 관람객이 37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람객 급증에 따라 경주시는 동궁원 인근 부지 6만 8천 제곱미터에 경주식물원 라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식물원 라원에는 사계절초 화원과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현재는 토목공사와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은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현재 건축 공사 공정률은 4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4월에 전시시설 업체가 선정돼서 전시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며 2026년 1월에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식물원 공사가 늦어지자 경주시 의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경주식물원 개장에 따른 주변 교통 문제 해결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주문했습니다. 제2동궁은 우리 식물원 라원이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좀 늦어져서 문화도시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가 경주 보문단지, 경주 시내 관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탑동 정수장, 급식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만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한낮 기온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15도, 여수의 낮 기온 1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